탄핵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학가로 몰려와 탄핵을 찬성하는 재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국가장학금 지원까지 중단되었습니다. 학생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학사 과정이 충북도 내 처음으로 개설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전국 대학가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충북대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탄핵에 찬성하는 동문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도로를 두고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학교 정문 앞.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몰려와 탄핵 무효를 외쳐댑니다. 반국가 세력인 야당이 입법 독재와 선거 조작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충북대 재학생도 일부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외부인이었습니다. 29건의 탄핵,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충북대 재학생과 동문 등 40명이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SNS를 통해 탄핵 반대 세력이 몰려온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고가 필요한 집회 대신 급히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실시간으로 확산하는 극우 세력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노골적으로 한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고 과거 대학가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던 동문들은 극우 유튜버를 비롯한 내란동조 세력들이 민주주의의 상징인 대학 캠퍼스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탄핵 찬성 세력들이 오염시키고 충북대를 모욕하는 것 같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집회를 이어갔지만 다행히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파면에 국민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면서 과반이 넘는 국민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자신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밝힌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에 대해서는 추측성 보도 탓이라면서 기자들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충청북도에서는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도 산하 공무원 13명이 외부 겸직 활동을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유튜브에 김영환 TV를 운영해 구독자 13만여 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취임 이후 논란이 일자 개인 방송 활동은 중단한 상태지만 계정 유지를 위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 13명의 겸직 건수는 36건이며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14건이었습니다. 올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충북도 내 대학은 모두 10곳입니다. 한국교원대와 청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전문대 3곳입니다. 충북의 전체 대학 17곳 가운데 60% 정도가 등록금을 올린 겁니다. 4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비싼 편이었는데 한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께도 좀 죄송한 마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혜택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왔는데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더 이상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도내 6개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이 지난해 받은 국가장학금 2유형은 모두 66억 4,200여만 원. 청주대가 20억 8,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원대와 세명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혜택을 받은 학생은 무려 18,000여 명에 달합니다. 죄송스럽고 400만 원도 큰 돈인데 더 거기서 인상되고 그 국가 장학금 이런 것도 폐지되고 혜택 없어지면은 많이 안 좋죠. 학생들의 우려에 대학들은 자체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과연 국가장학금 수준의 장학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그 전에 받는 만큼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돈을 벌 방법을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등록금은 오르고 장학금은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 동남지구 대성베르힐 입주민들이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분양가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5년 동안 거주하면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입주했지만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실거래가 평균을 반영해 분양가를 산정했고 20% 할인 광고는 자신들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상당부를 지역구로 둔 이강일 의원은 결의대회에 참석해 건설사와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입법 미비로 인한 문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학사 과정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충청대에 개설됐습니다. 장애인은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좋고 또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은 학생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유니폼 제작 회사입니다. 여지윤 씨는 6개월간 봉제 기술 교육을 받고 지난 2023년 입사해 2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이 손에 있고 후배들을 가르칠 정도가 되면서 대학에서 패션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직접 만들고 하니까 재밌고 관심이 생겨요. 국수를 만드는 장애인 보호 사업장에서 일하는 서영수 씨도 대학 진학을 꿈꿔왔습니다. 사업장이 세워진 지 10년이 넘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자체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판로 개척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국수에 대해 좀 더 깊게 공부하면서 식당 운영도 배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밌고 신나게 이게 배우다는 취지를 위해서겠죠. 지적장애 직장인을 위한 전문학사 과정이 충청대에 개설돼 자율 모집을 통해 30여 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각 직장의 특성에 맞춰 패션에 집중된 과정과 로컬 푸드 문화 활동을 접목한 과정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새내기들은 대학 생활에 가슴이 설렙니다. 너무 마음이 설레고요, 기쁘고요, 즐겁습니다. 직접 장애인들에게 꿈을 이룰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특화 교육을 제공하며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대학 입장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직접장애 직장인을 위한 전문학사 과정은 충북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장애, 비장애를 넘어 차이를 극복하는 그러한 편견을 깨뜨리는 그러한 직업교육의 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충청대는 직접장애인들이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과 셔틀버스 등을 지원하고 축제 등 다양한 대학 생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장애를 넘어 당당한 직장인으로 이제 학업까지 병행하며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인 충북형 도시근로자가 연인원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부터 접수한 결과 참여 계약 연인원이 한 달도 안 돼 1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근로자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서 유휴 인력이 하루 6시간 이내 근무하면 충청북도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최저시급의 4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8일 청주에서도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시범 경기가 치러집니다.
올해는 한화 선발진이 풍성해졌다는 평가 속에 좋은 순위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류현진 투수입니다. 지난해에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는 컨디션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류현진은 1년 전 8년 총액 170억 원이라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몸값을 받고 독수리 군단에 돌아왔습니다. 류현진은 지난해 158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지며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87을 기록했습니다. 1년 동안 한화의 선발 마운드를 굳건히 지켰지만 류현진의 명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작년에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었던 경기들이 있어서 그런 경기들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아쉬움을 뒤로 한 류현진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2차례 연습 경기에 등판하며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약이 늦어지면서 훈련을 뒤늦게 시작한 것과 다릅니다. 현진이도 컨디션이 지금 한 80%까지는 올라와 있고요. 그 이전에 여유를 가지고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 가운데 한 명인 류현진의 존재는 같은 팀 후배들에게 투수의 본보기이자 교과서와 같습니다. 제구랑 이제 타자 상대하는 것도 너무 쉽게 하시니까 일단 그거 제일 배우고 싶고 변화구도 잘 던지시니까 그것조차 따라가고 싶습니다. 류현진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선수의 책임감이 커졌다며 올 시즌에 반드시 가을 야구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시즌 동안 또 이제 좋은 선수들도 영입하면서 또 좋은 구장도 생겼고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독수리 군단 부동의 에이스 류현진이 올해도 한화 선발 마운드를 굳건히 지켜 팀을 7년 만에 가을 야구로 이끌지 주목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한때 너무 많이 잡혀 처리가 곤란하던 강원도의 대표 겨울 어종 도루묵의 어획량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려 95%나 줄어든 건데요. 정부가 도루묵 자원 회복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담긴 수조에 투명한 물고기들이 헤엄칩니다. 인공 부화장에서 태어난 도루묵 치어입니다. 이곳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원도가 바다에 방류할 이런 치어를 생산하는 이유는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6,8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350여 톤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루묵이 줄어든 원인은 산란기 과도한 조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바다 온도가 올라 알을 낳는 환경도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획량이 10년 전에 20분의 1, 그러니까 95%가량 줄어든 동안 산란에 적합한 바다 면적이 40%가량 감소한 겁니다. 과거 어획량이 많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도루묵 산란 시기인 12월 평균 수온이 최근에 1도 이상 높아지면서 산란에 적합한 수온이 형성된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강원도는 올해 도루묵 치어 10만여 마리를 방류해 자원량 감소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도루묵을 조업할 때 그물에 걸려 버리는 알을 수거하는 사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강원도 어촌항구 58곳 중 3곳에 마련한 도루묵 알 수거 부화장을 점차 늘릴 예정입니다. 도루묵이 해조류 대신 자망에 알을 부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알을 수거해서 부화시키면 자원량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원은 또 도루묵의 방류량을 늘리기 위해 인공 부화율을 높일 최적의 온도를 찾는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충북경찰청이 3일절인 지난 1일 오토바이 폭주 집중단 속에 나서 모두 49건의 불법을 적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신호위반 8건, 안전모 미착용 15건, 인도주행 2건 등입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한 집결 예정지에 교통경찰과 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폭주를 사전에 차단했고 일부 지역은 도로를 부분 통제했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속리산 일부 탐방로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4개 탐방로 가운데 13개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을 무단 출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반입하거나 흡연을 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주시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보호 가정을 모집합니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보호 중인 동물의 입양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또 실제로 입양하면 보호기간 발생한 미용과 진료 비용의 60%, 최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희망자는 동물사랑 배움터에서 입양 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청주 반려동물 보호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이 지역발전지수 지역경제력 부문에서 전국 군단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 음성군은 지역경제력 부문 전국 13위로 군단위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음성군은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가 도로 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도로 위험감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청주시는 10억 2천만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과 관용 차량 30대에 인공지능 카메라를 설치해 도로 파임과 균열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강서 삼거리와 복명 사거리, 흥덕 사거리 등 교통체증이 심각한 교차로 7곳에 대해서도 개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평군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일손 지원 기동대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난이나 재해, 부상, 질병 등으로 원활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나 75세 이상의 고령 농가 등으로 증평군은 오는 5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전문 일꾼을 지원합니다. 앞서 증평군은 지난해 240여 농가에 일손 지원 기동대를 지원했습니다. 청주시가 수소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상반기 지원되는 보조금은 모두 303억 원으로 수소 전기차를 구매할 때 승용차는 3,350만 원, 버스는 3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